안녕하세요. 신규진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아, 예, 벌써 일주일이 갔어요. 네. 지금 이제 대선판이 이제 익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네. 12일부터 시작됐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 뭐, 아주 우리 서울 대선판을 제가 SNS를 보니까 우리 심 교수님의 그 분석이 굉장히 좀 특이하고 새롭고 또 우리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요. 또 이재명이도 그렇고 이게 보시는 눈이 굉장히 정확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 이재명 지금 대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재명이나 유세 또 이 민주당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입장들 이런 걸 보실 때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재명은 이미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완전 자기의 그 전체주의 체제로 확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계속 이제 우파를 갈라치기 하는 전략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번에 홍준표 시장 캠프 지지자들이 뭐 이재명으로 지금 됐다, 뭐 이런 것도 지금 막 소문이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이병태라고 해서 그 홍준표의 뭐 그 주측근이었던 그 사람을 뭐 책사로 쓴다고 했다가 또 취소하는 해프닝이 있었고, 예.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도 뭐 막걸리를 같이 마시겠다 이러면서 꼬시는 전략, 네, 그런 거 하고 있고, 조갑재, 정규재 이런 사람들도 막 이재명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 오히려 보수까지 내가 다 먹었다, 천하통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보수를 그 우롱하고 갈라치기 전략을 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세 전략. 예, 이제는 게임 다 끝났다. 그리고 음. 이제 한편으로는 또 여론조사를 이제 해가지고 갤럽, MBS 이런 데서 그 김문수 후보가 20%대 나오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또 예. 뭐 이재명은 50% 찍었다. 이러니까 이제 그 보수 우파를 거의 무력화시키고 김문수 후보의 존재감 자체가 지금 보수 진영 내에서는 보잘것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억누르기 전략, 그리고 갈라치기 전략, 그리고 지금 예. 디지털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어떤 분이 저한테 정말 우프다라고 하잖아요, 요새. 막 그 예. 웃기면서 슬픈 그런 쇼트 보내주셨는데 그 전라도 담양인가? 거기서 그 정청래가 무슨 막 이렇게 춤추면서 유세를 하는데 빨간 옷 입은 2번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정청래랑 막 악수하면서 같이 춤추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가 왜 2번 운동하시는 분들 여기 와가지고 이러시냐고 막 그런 게 막 코미디 같이 우프게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 거기다가 뭐 그러니까는 지금 저 TK 쪽에서는 의원들이 도와주질 않는다, 뭐, 김문수 후보님 홀대 받는다,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대세 후보고 이미 다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고 그런 대세 편승 전략,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네. 아, 대세 편승 전략. 네. 근데 그 대세가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은 여론조사 기관의 뭐 95%가 전부 좌편향 여론조사 기관들이잖아요. 거기서 네. 나오는 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여론조사 기관의 평가를 보고서 대세로 간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우파 성향이 있는 여론조사 기관 몇은 안 되지만 거기서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이제 이 김문수 후보의 추격세, 요게 아주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에 또 그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여론조사가 뭐냐면은 2월 초쯤에 나왔던 여론조사 중에 펜앤드 마이크인가? 거기서 했던 게 김문수 후보가 이겼던 게 있어요. 양자에서 43대 41인가 그렇죠? 예, 그래. 46대 43인가? 아무튼 펜넷마이크 여론조사 공정. 네네, 공정에서 했던 게 김문수 후보가 높았던 게 있는데요. 그때가 2월 4일이었더라고요. 2월 4일? 2월 초.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50% 가까이 육박했던 게 1월 말에서 2월 초입니다. 그때. 그러니까는 그 예, 설날.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때 그러면서 이제 그 장외 집회가 막 불이 붙었고 1월 중순 때부터 그때 뭐 전환길 강사가 막 그때 막 동영상으로 막 나오면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30% 중반에서 막 40% 후반으로 쫙 갔을 때가 그때였어요. 그래서 1월 중반부터 싹 그게 변곡점이 됐던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게 탄핵 때도요. 탄핵 때도 왜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50% 육박하게 나왔었냐면은 구도가 딱 대선 때 구도로 다시 갔던 거예요. 음. 이재명을 막아보자.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탄핵이 인용되면은 조기 대선이 열리고
이재명이 집권한다. 이거였잖아요, 사실은. 그 공포감이 엄청 컸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음. 이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계속 국민들은 그 50%가 넘는 그런 국민들은 아주 반 이재명 정서가 저는 공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지금 이재명을 막을 자가 누구냐 이거에 있어서 보수가 구심점을 못 잡고 되게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에서 막 이준석도 이렇게 갈라지고 이 보수 우파에서 내에서 이 김문수라는 후보를 강한 후보로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자꾸 내부에서 흔들고 폄하하고 뭐 후보를 교체하니 뭐 단일화를 하네 뭐 거짓말을 쳐내 여러 가지 잡음을 만들고 또 대통령을 뭐 탈당시켜라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소로 분열 요소를 만들고 사람들이 결집하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었을 때에 비해서 나와야 할 그 결집된 지지율이 흩어지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 거죠. 너무 정 떨어지고 이 사람들은 보여주는 게 결집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결집할 준비가 돼 있고 이재명에 대한 혐오가 너무 많은데 지금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도 만도 못한 기회주의, 막 그런 거, 보신주의. 그러니까 지지율이 그렇게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분들이 표줄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길 마음은 없고 정치인들이 기회주의적인 걸 보이니까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외면하는 거죠. 네. 저는 예, 그렇게 예. 봅니다. 예, 뭐 저도 상당 부분 뭐 생각이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이재명의 강점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리스크가 저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 여론에서는 뜨고 있고 이게 먹히는지 뭐 어차피 개딸들은 그렇게 갈 수 뭐냐면 개딸 이 신념이 있으니까. 근데 중도층, 무당층도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예, 네네. 그 중도층과 무당층이 이제 우리 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 이재명이를 지지하는 세가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도 상당히 세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재명이가 가장 강점을 갖는 지점이 도대체 어디냐?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이고 언제쯤 그 한계가 노출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이재명의 한계는 이제 그 중도 확장성이 없다라는 거는 인기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옛날에 이제 그 이회창 후보랑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데 이회창 후보도 굉장히 좀 대중성이 떨어지는 그런 후보였어요. 물론 그 예. 한나라당의 그 내부의 그 당내 기득권을 꽉 잡고 있었지만은 당내 그런 권력 구조에서는 근데 상당히 그 대중적인 매력이 약한, 네, 그런 후보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나오면서 젊은 사람들이 그때 뭐 노무현 신드롬 같은 거 불고, 그 다음에 뭐, 그때는 또 김대중 그때는 뭐 병역비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병역비리 스캔들, 루머 같은 거. 그러니까 루머 같은 걸로 막 귀족 이미지라든지 마타도를 했을 때 상당히 그런 방어가 안 되면서 무너졌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일단 대중적인 그런 호감도가 낮다 보니까 그런 소수의 그런 팬덤으로 그런 온라인 여론전에서 있어서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약간 정예부대 같은 게 딱 있는 거죠. 예, 정예부대 같은 게 있어서 계속 댓글 여론전 하면서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저지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막 그 스피커들 있잖아요. 뭐 김어준이나 뭐 매불쇼나 뭐 이런 식의 그 자기를 그 철저히 옹호해주는 그런 친위대 같은 그런 상비군들이 온라인 상비군들이 딱 있으니까 이 절대선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확장도 안 되지만 호감도가 생겨나진 않지만 이게 안 무너지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중도층들은요, 아, 이 사람이 안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이 가게가 망하진 않아요. 내가 이 가게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 가게가 망하진 않다 보니까 두 가게밖에 없는데 이쪽은 망하고 있네? 그러면 안 망하는 가게 가는 거죠, 맛없어도. 한 끼는 때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옵션이 없으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중도층을 잡지 못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이 국민의힘 당에서 김문수 후보 자체를 이 당에서도 지금 이 김문수 후보 자체를 이렇게 푸시해주지 않고 서포트해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중도도 안 오는 거죠. 자기 당에서도 이렇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외면하고 뭐 제대로 막 후보를 위해서 띄워주지도 않고 뭐 김용태는 기껏 비대위원장 시켜놨더니 김문수 후보를 되게 지지하는 청년이라고 해서 시켜놨더니 처음 하는 말이 윤석열 대통령부터 쫓아내라 이런 말을 하니까 이 당 사람들은 전혀 김문수 후보한테 관심이 없네. 거기다가 뭐 그 보수 대표 언론이라는 조중동도 맨날 이준석 얘기하고 맨날 김용태 얘기하고 맨날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상품을 팔 것인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중도층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지금 사 먹을 거는 이거밖에 없나, 이 식당밖에 없나 보다. 예. 그러니까 중도까지도 이재명한테 가는 거예요. 좋아서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런 그 이재명의 그 리스크를 파고들지 않으면 인기가 없다라는 점, 예, 인기가 없다라는 점을 파고들어서 이런 우리가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이런 서사와 그런 뭐 실력과 인품을 갖춘 이런 분이 있습니다라는 걸로 이렇게 전환되지 않으면 이 구도를 깨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네. 아, 그러면 우리가 그 이재명 리스크를 우리가 제대로 찾아서 그걸 갖다가 이게 공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또 공략해야 될, 또 공략이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된 부분, 이런 이재명의 리스크, 우리 신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재명의 리스크를 온 국민이 다 알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음, 그게 이재명만 막읍시다라는 네거티브 전략은 더 이상 먹히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을 때 이재명만 막읍시다 해서 막았잖아요. 근데 막았는데 아, 어떻게 됐습니까? 제대로 분열, 여기서 뭉치지를 못해갖고서는 또 탄핵을 당하고, 예? 이재명은 또 잡아놓지도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안이 뭐냐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이재명을 계속 또 이재명만 막읍시다, 이재명 막읍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을 막아달라고 해서 막아줬는데 그러면 또 못 막으려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저는, 그, 김문수 후보님이 굉장히 그 기조를 다 전환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조전. 상황에서는 음, 이게 그, 이재명을 막읍시다가 아니라 이재명과 김문수 둘 중에 선택해 달라. 음. 누가 더, 그러니까 정면 승부를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이 아, 나쁜 사람이니까 당신은 이재명이 싫으니까 빅텐트 치겠습니다. 뭐 이런 식 있잖아요. 내가 빅텐트를 쳐갖고 뭘 하겠습니다. 지금 빅텐트 안 돼요. 이제 이미 끝났어요. 빅텐트는. 아무도 음, 안 들어오잖아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음, 그러면은 그냥 김문수 후보님이 자기 어쨌든 본인이 중심이 돼서 본인 중심의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셨으면은 누구 덕볼 생각하지 말고 누구한테 누가 나를 도와주면은 표가 더 오겠지 그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음, 이재명입니까 나입니까 선택해 주세요라는 그 나윗과 골리앗의 그 승부를 음, 맞서가지고 음, 나는 이렇게 이런 국가를 이재명은 이렇게 만들겠지만 되게 베네수엘라처럼 만들겠지만 나는 이렇게 만들겠다. 그리고 인물적으로도 나는 훨씬 더 도덕적이고 청렴하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뭐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해가지고 그냥 인물로 그냥 이렇게 그 1대1로 예, 승부하는 전략을 하시는 게 그리고 토론에서도 그런 식으로 맞서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든 뭐 이준석이든 한동훈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이제 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 지금 김문수 후보님이 굉장히 스텝이 꼬인 게 말하자면 스텝이 꼬인 게 그런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던 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한동훈을 이겼는데 또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 국면에서는 또 한동훈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지지를 해줘서 또 됐잖아요, 후보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면은 이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계속 그 김문수 후보님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하고 같이 가서 이쪽 세력을 포섭하겠다. 이게 지금 시간도 없고, 네, 계속 그러면은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네, 누구의 도움을 받겠다. 뭐 한동훈한테 지금이라도 나와주세요. 뭐 이런 거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요. 뭐 한덕수 나와주세요. 뭐 홍준표 뭐 선대위원장 해주세요. 이거는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타이밍은.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해도 김문수 후보님이 돋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님이 약자로 보이면 빅텐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텐트라는 아, 거는 되게 그 중에 리더 제일 센 사람이 너도 들어오고 너도 들어오고 큰 텐트를 쳤을 때 너도 들어오고 너도 받아주는 건데 지금 김문수 후보님은 어디 뭐 고립이 돼가지고 갈 데 없는 사람한테 나한테 한 표 줍쇼가 되는 거잖아요. 막 돌아다니는 약간 표 구걸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음, 그러면은 음, 다윗이 되게 거대한 그런 거대한 빌런, 이재명이라는 빌런이 있는데 김문수의 진정성, 무소의 뿌처럼 혼자서 가는 뚝심, 그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한번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러니까 약간 그때 그 탄핵 때의 그 서사를 한번 끌어모으는 거죠. 탄핵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고립됐고, 예. 고립됐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그 처절한 마음에 그렇게 결집을 한 거잖아요. 아스팔트까지 나와서. 왜냐하면 음, 이재명의 전체주의에 대한 공포심 그런 게 막 굉장히 컸고 그다음에 뭐 카톡 검열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젊은 층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가졌잖아요. 중국 스파이도 못 잡고. 그러니까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체제와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그 무자비한 그런 전체주의적 파시즘적인 삼권 분립을 막 저해하는 무소불위의 폭주,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뭐 친중 정책이라든가 선관위의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르고 있었던 많은 저 국가기관 요소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서 공포심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다 안 도와주고 김문수 혼자 남았다. 어쨌든 나 혼자 지금 살아남아서 대안이 나 혼자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빅텐트도 지금 다 무너졌는데 동맹도 다 무너졌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김문수의 빅텐트가 돼달라. 국민 음, 여러분들이 지금 김문수를 몰아주시면 빅텐트 되는 거다. 반면 빅텐트는 여러분이다. 한동훈이 안 와도 한덕수가 오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뭐 홍준표가 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와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지지층들이. 자꾸 지금 지지층들이 안 오는 이유는 정치인들한테 환멸이 느껴져서 그런 거잖아요. 자꾸. 네. 자꾸 자기들만 살려고 그러고 자기들 공천 배지만 달려고 하고. 그래서 김문수와 힘을 합쳐서 정치도 개혁하고 이재명도 막고 예. 그리고 저 일당 독재 세력도 막을 수 있습니다. 김문수를 찍어주시면. 그러니까 딱 심플하게 그냥 던지면 돼요. 근데 거기다 계속 막 서사를 플로우를 막 뭐 이준석도 와야 되고요. 내가 이준석도 받을 거고요. 뭐 단일화 할 거고요. 그런 읍소 작전으로 가면은 그냥 되게 우스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되게 우스워지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되게 기적 같은 일이고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던 방식이거든요. 탄핵 때. 탄핵 때 그때 50%막 지지율 갔을 때 그 기세로 탄핵을 막았었어야 됐어요. 근데 탄핵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난 건데 그 시나리오를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질 것 같은 되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 길을 보여줬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지금 또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길을 다 보여줬어요. 근데 항상 보면 이 당의 그 체질적인 그 기회주의적인 문제라던가 기성 매체에 대해서 이렇게 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망쳐왔어요. 지금까지 계속 보면 총선 때부터. 항상 그 망쳤다는 거는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뭐 중도 확장 이러면서 사과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분열을 하면서 강건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데서 패착이 왔어요. 그러니까 음, 그 김문수 후보님이 이번에 뽑히신 것도 안정감이 있고 강건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한 모습 때문에. 음. 그러면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예, 그래서 또 슬프지만 또 그런 식으로 잘못 가고 있으면은 또 이제 한동훈이 나오잖아요. 또 이준석이 설치잖아요. 그러면은 지지율이 오를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것도 그렇고 뭐 한동훈이 이제 또 다시 나온다고 하는데 한동훈이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시켜가지고 그럼 지지율이 몇 프로가 오를까요? 또 그다음에 한동훈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그래 이제 윤석열 대통령 쫓아냈으니까 내 말 다 들어줘. 내가 1번, 2번, 3번 하라고 했지? 그러면 내 말 다 들어줬으니까 나 나와서 그럼 도와줄 거야? 이러면은 지지율이 오를까요? 그러니까 그게 김문수 후보님을 중심으로 뭉치는 모습이 보여져야지 지지율이 오르는 건데 김문수 후보님을 더 우습게 보고 더 존재감을 낮추는 거잖아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이겼던 거는 트럼프가 자기를 자기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강성한 그런 이미지고 또라이 같은 이미지니까 이방카라던가 뭐 펜스 같이 굉장히 모범생적인 기존 그 보수가 좋아하는 선비 이미지 있잖아요. 선비의 모범생의 참한 이미지. 그런 측근들을 넣어가지고, 아, 트럼프는 그렇게 급진적이고 또라이가 아니야, 사실은. 이렇게 뭐, 펜스나 뭐, 이방카가 있어. 그런 걸로 중화시키려고 했거든요, 이미지를. 음,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다 배신 때려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공경에 처하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다 결별을 하고 나서 측근으로 들인 게 다시 파트너십을 가진 게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벤스 같은, 벤스는 원래 트럼프를 되게 싫어했었는데, 개종한 거죠. 트럼프의 지지자로. 그러니까 트럼프의 후계자들 같은 거죠. 트럼프의 그 노선을 지지하는 개종한 사람들이죠. 아, 내가 트럼프 되게 싫어했는데 트럼프가 맞았어.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노선을 사실은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때 뭐, 많은 2030들이 생겨났잖아요. 거리로 나와. 예, 뭐, 전환길이나 뭐, 그라운드 씨 같이 대중적인 인플루언서가 된 사람들도 생겼잖아요. 원래
정치 쪽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김문수 캠프에서 하는 거는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은 원래 이준석 퀴즈였잖아, 이준석 퀴즈. 근데 이준석 퀴즈인데 그러면 이준석 퀴즈를 좋아요. 이준석 퀴즈인데 지금 그 김문수의 비대위원장이면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하는 메시지가 다 이준석 얘기다. 이준석을 우리가 불러와야 된다. 한동훈도 불러야 된다. 김문수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음, 첫 번째 그 메시지나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계속 지금 김문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님 자체도 경선 때도 처음에 나왔던 일정이 전태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보수 우파, 선명한 우파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전태일이 나오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김문수 지금 현재 사람들이 원하는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이 선명한 우파의 길이 안 보이고, 김문수는 원래는 전태일이었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지금 김용태는 김문수를 지지해줘서 비대위원장을 시켜줬더니 메시지는 이준석이 옳았다. 한동훈을 붙잡아야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런 게. 그게 진짜 네. 과연 지지층들한테 김문수라는 정치 상품을 제대로 잘 세일즈할 수 있는 방법인가? 그런 점에서 예, 굉장히 아쉬움이 많죠. 네. 예. 상당히 좀 공감이 많이 가네요. 많이 가고. 그런데 오늘 지금 나와 있는 얘기를 보면 이제 이 한동훈이가 내지부처럼 좀 뛰겠다 그러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제가 조금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이제 논평을 했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게 저는 뭐 지금 나온다는 게 그렇게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봐요. 자기 정치로 나오는 거니까. 지금 우리 신 교수님 얘기대로 이재명이를 잡으려면은 김문수야. 무조건 그 김문수를 뭉쳐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있어요, 내가. 나는 떨어졌지만 경선에서 내가 지금 이 판을 주도하고 있다고. 내 말대로 듣고 있잖아. 이런 메시지로 지금 한동훈이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김문수의 1 플러스 1이 110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한동훈이 쪽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너 왜 안 도와줘? 요 비판이 세지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이재명이가 지금 보수를 갈라치기는 전술하고 맞아떨어지잖아요. 왜냐면 이재명이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한동훈이 주장하는 거고 이준석 주장하는 거고 다 세 명이 주장하는 게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본다면 이런 그 분위기에 편성을 해서 이재명이가 지금 보수를 갈라치기 하고 보수를 분열시키고 지금 있잖아요. 그게 오늘만 하더라도 벌써 김용남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검사 출신 수원에 김용남이가 저 이재명한테 가버렸잖아요. 예. 개혁신당 아니었나요? 그래서 본래 국민의힘에다가 개혁신당으로 갔지. 예. 갔다가 오늘 보니까 다시 이재명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재명의 갈라치기가 이거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상황에서 지금 네 명인가 다섯 명이 내일 지금 하와이로 간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뭐 이거 뭐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와이로 간다고요? 국민의힘에서? 오늘로 지금 이제 김대식이랑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홍준표 달래로 내일 네 그러니까 명이 국민의힘의 의원들이요? 그래서 국민의 의원들이 김대식이가 비서실장 있잖아요. 네 명이 내일 간대. 김문수 이 친서를 들고요. 자, 그런데 지금 홍준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뭐 총리설까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재명의 보수 갈라치기 분열 정책. 그러니까 디바이드 룰이라고 하는데 정말 디바이드 룰이 대내 정치도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이게 제대로 좀 먹힐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 이 갈라치기 전략. 예. 그러면 이거를 막으려면 정말 김문수는 과연 어디에 방점을 두고 아까 내 상품을 팔라고 하는데 내 상품 파는 거는 지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5.18 그 행사에 가가지고 이재명을 직격하고 나섰거든요, 이제. 거기서 아주 노골적으로 선명하게 딱 전선을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의 전략이 좀 잘못됐다. 이제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도 때리고 그러는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이런 거를 갖다가 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님이 저는 약간 단독자의 모습을 보이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메시지를 오히려 자기한테 중심이 되게.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한동훈이든 이준석이든 뭐 윤석열이든 막 그 기자들이 물어보면 오히려 그걸 역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나의 소신은 이거다. 그러니까는 뭐 도와줄 거면 도와주고 아니면 말아라 이렇게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막 비굴하게 막 지금이라도 도와주세요 이런 거보다는 한동훈에 대해서 할 말 다 하고 예? 뭐 윤석열에 대한 자기의 소신도 다 밝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네. 그분은 뭐 청문회 나가서도 그분이 뜬 이유가 뭐냐면은 그 뭐 이렇게 뭐 인사도 안 하고 남들처럼 비굴하게 안 굴고 그다음에 뭐 국정 문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고 자기만의 답을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을 했던 거거든요. 뭐 시원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자기의 뭐 철학과 가치라도 확실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에 대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뺏기지 않으려면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한동훈이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죠. 그렇게 지금 과자 먹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재명이 집권하면 가장 먼저 타겟은 한동훈이다. 그런 식으로 공포심을 불러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님 자체가. 그래야지 음. 사람들이 김문수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주목을 하죠.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팩폭을 하면서 자기 위주로 그 기자들이 김문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를 주목하게 해야지. 예? 그냥 막 그 이슈 자체를 피하고 아유 제가 내 편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눈치를 보면 사람들이 한동훈한테 주목을 하죠. 한동훈이 나와서 뭘 할까? 예? 음. 한동훈이 무슨 조건을 달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전국의 주도권 이런 뭐 그 어떤 전선의 주도권을 자기한테 가져오려면은 이게 음. 다 쳐야 되는 거야. 이준석한테도 당신 지금 들어오지 않으면 보수에서 미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사람들이 김문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막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한동훈은 이제 들어와서 뭐 예를 들면 다음 주부터는 한동훈이 들어와서 열심히 뛴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보수 지지층들이 이준석을 어떻게 보겠냐? 그냥 밖에 집 나간 애로 하고 버려두지. 다 미래 권력은 한동훈한테 가져다 또 쏠릴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중심이 되겠다고 생각하셨다면은 본인의 기준에서 이걸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도권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그리고 당신들 한동훈도 마찬가지인 게 한동훈의 속내가 뻔하잖아요. 지금 한동훈이 김문수 후보 딱 되자마자 김문수 후보는 뭐 연세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막 이렇게 격차도 큰데 거기다가 뭐 김문수 후보를 자통당이니 뭐니 몰아가지고 이번에 뭐 이런 그런 망발까지 했잖아요. 뭐 내가 안 도와줬다고 나 탓할 생각하지 말라. 뭐 패배 알리바이를 만들 생각하지 말라.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 하면서 뭐 라방하고 막 이러면서 뭐 당원 가입하라고 막 당원 가입 이런 거 독려했던 건 뭡니까? 이번에 이 당이 이거 대선에서 패배하면은 내가 당원 가입 많이 시켜가지고 이 당을 먹겠다 이런 거잖아 당권을. 예. 아니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재명 집권하면은 자기가 그러면 여기 당권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이 이 당을 위헌정당 해가지고 다 망가뜨리고 한동훈은 뭐 법무부 장관 때부터 했던 것까지 다 해가지고 윤석열 정권 적폐 수사니 뭐니 다 엮어가지고 미래의 예봉을 다 꺾어놓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미래 네. 권력으로서의. 그러면은 자기가 제일 먼저 첫바다로 다 망가지는데 음. 그게 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잔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하는 사람한테는 그거를 정면으로 깨부셔 줘야지. 아유, 제발 음. 좀 와가지고. 지금 속내가 지금 한동훈을 도와주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김문수 후보님에 대한 뭐 존경심도 없고. 그러니까 마치 그런 사람한테 야, 좀 제발 와줘. 그런다고 해서 표가 옵니까? 그런다고 해서 지지로 올라갑니까? 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님이 현실을 먼저 인정하시고 그렇게 머뭇머뭇거리고 회피하시면 안 되고요. 싸움을 정면 승부를 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탈당이나 이런 것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결단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네. 자기 소신을 그냥 밀고 나가시면 돼요. 나는 계엄은 반대했지만 탄핵은 반대했다. 예? 탄핵에서의 자기의 소신을 그냥 강조하시면서 그리고 일단락을 딱 끊어 놓으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자기 소신을 밀고 나가고 메시지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가야 된다. 예. 예. 이쪽 저쪽에다가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이제 TV 토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내일 TV 토론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제 우리 김문수 후보는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좀 조언을 한다면 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아마 그 이준석이 굉장히 이제 김문수 후보님을 공격을 많이 할 텐데, 음. 저는 김문수 후보님은 그것만 딱 그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초점을. 그러니까 이재명이냐 나냐로 가셔야 되니까 이준석한테는 전혀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준석이 김문수 후보님을 공격을 하면 할수록
아, 이준석을 뽑아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님을 뽑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럴 거면은 이준석을 계속 공격하면 안 되고 이준석을 뽑으면은 이재명이 된다. 그거를 아, 각인시켜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계속 이재명보다 이재명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나만이 이재명을 막을 수 있고 이준석을 뽑으면 이재명이 되는 거다. 이런 구도로. 예. 그러니까 옛날에 뭐 그 이정희 전략 있잖아요. 이정희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저는 그렇죠. 박근혜를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 그게 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예, 맞아요. 더 돋보이게 해줬듯이 이준석이랑 이재명이랑 1대2로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면은 그게 오히려 김문수 후보님한테는 더 득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예, 존재감을 더 예. 키워주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재명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재명 안 찍잖아요. 그 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결집시키는 거에 이제 주력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해서는 이준석이 이렇게 공격하시는 것에는 그거에 대꾸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 전략으로 가고, 그냥 음,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재명이 위험한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이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은 디제스터다. 예? 그거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나다. 예? 그거. 그러니까 자기 얘기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 예, 얘기. 예. 예. 아이고, 오늘 또 좋은 말씀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 방송을 우리 선대위에서 다 볼 테니까, 예, 정말 1대1로 딱 해서, 네. 예, 그 아까 좀 이정희 전략, 그러니까 예, 1대2 구도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준석과 이재명이 한 팀인 거예요. 이준석과 그렇죠. 이재명이 한 팀이라서 음, 저기 뭐지 김문수 후보님을 공격한다 그래야 5대5가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래, 하여튼 오늘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고맙고요. 정말 그 김문수 후보가 그야말로 김문수의 목소리, 그리고 아까 한 얘기 중에 빅텐트, 아니, 김문수가 세야 거기를 모이지, 그렇죠. 허약하게 모이면 안 돼.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아까, 빅텐트는 안 되는 거고 사람들이 지금 빅텐트에 대한 환상이 다 깨졌고 실제로 안 돼요. 그러니까 빅텐트에 이렇게 뭐 홍준표를 막 데려가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올수록 김문수 후보님 지지율이 더 빠지는 거예요. 예. 저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홍준표가 네. 오지도 않고, 오지도 막,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 지금 홍준표가 찍어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찍겠어요. 홍준표 그래서 대 이제 그 이재명이라는 엄청난 거인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김문수가 혼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김문수 혼자서 다윗과 골리앗처럼 싸우고 있으니 국민들이 이 다윗이 이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뭉쳐서 같이 싸우자. 음, 같이 여기로 붙어주면 이 사람 이길 수 있다. 음, 그런 프레임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약자인데 마지막 남은 선수. 예. 그래서 음, 빅텐트 이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야. 한덕수니 뭐 홍준표니 이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 거인을 막고 싶은데 요 다윗이 자꾸 막 아쉬운 소리 하면서 저는 약해요. 저 혼자는 못 싸워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 같이 끌어올게요. 근데 그 선수들이 안 와. 그럼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응원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알아서 한덕수랑 뭐 홍준표 다 끌어올 거거든요. 한동훈. 근데 안 오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싸우는 이 조그만 작은 거인이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안 도와줍니다. 근데 저는 죽을 때까지 그냥 제가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싸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같이 저한테 서주시면 이 같이 싸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하여튼 뭔가 전략 수정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의견 좀 많이 주시고, 그래서 이 선거판이 그야말로 막판에 대역전을 벌일 수 있도록 우리 신 네. 교수님도 예, 많이 기회해 주시기를 또 기대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